안녕하세요, 제로클릭입니다. 오늘 서로윷 영상 편집 교육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그 첫날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게 처음 배운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습도 할 겸 아니면은 오늘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습 겸 다음 주를 위한 예습 겸 해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제로클릭이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 전문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샷컷 한글 매뉴얼을 최초로 만들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제 매뉴얼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영상 편집 교육과정 소개입니다. 영상 편집은 오늘 이제 샷컷을 소개를 하고요. 컷 편집, 배경음악 속도 조절, 트랜지션, 화면 전환 효과죠. 이걸 얘기를 하고 자막을 보고 다양한 효과, 키프레임 효과를 할 겁니다. 너무 많죠? 당연히 오늘 다 하진 않고요. 오늘은 샷컷에 대한 소개와 컷 편집까지만 할 겁니다. 갈게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소개. 샷컷이 뭐냐? 샷컷은 MLT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단 데넷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단 데넷이가 누군지 아니면은 MLT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가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썼어요. 장점은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 타입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효과를 지원을 합니다. 오디오와 영상의 편집에 대해서 효과들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쉬운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수업에서 배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설치하고 세팅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웠지 실제로 그 파일을 자르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윈도우와 리눅스, 맥OS, 애플 PC 다 노트북 지원합니다. 단점은 뭐냐? 한글 자료가 좀 부족해요. 인지도가 좀 낮은 면이 있기도 해서 이게 독일이랑 미국 그쪽 영어권 친구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한국 유저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프로그램이 좋으면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유료 프로그램 대비 기능이 적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자,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정말 이거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완전 무료다. 모든 기능을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특정 프로그램들은 한 30일 사용하고 나면은 결제하세요. 더 쓸려면 결제하세요. 아니면 기본 기능은 무료입니다. 근데 요런 기능은 돈 내세요. 더 좋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세요. 이렇게 많이 하죠. 하지만 샷컷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게다가 4K 아직 8K까지 지원은 안 하지만 4K 편집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4K를 하려면은 조금 PC 사양이 좋아야 된다는 거. 하지만 4K 편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영상이나 본인의 컨텐츠를 밖에 나가서 엄청 좋은 영상으로 4K 카메라로 막 찍어왔어. 근데 편집 프로그램이 4K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편집을 해서 나오면 내가 멋지게 찍어온 그 4K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4K 편집 가능하다는 게 좀 중요한 편이에요, 요즘엔. 그리고 지속적인 기능이 추가된다.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다는 소리죠. 가끔 이제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면 여러 개가 나오다가 장단점을 막 설명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은 좋긴 한데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샷컷은 거의 매달에 한번 새로운 기능도 추가가 되고 버그나 문제가 있는 경우도 고쳐지고 그렇게 매달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사실 한글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 말고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자 적은 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 없고 한글 자료가 부족한 거를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메워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영상 편집 준비하기입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겠죠. 프로그램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샷컷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샷컷을 들어가셔서 여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 윈도우 인스톨러 라고 두 개가 있어요.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영상 이미지 찾기 그 마지막 작업 폴더 만들기죠. 다 하고 나서 설치는 한 번에 할게요. 자, 무료 이미지입니다. 구글에서 무료 이미지라고 치면은 여기 픽시어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사이트가 나와요. 무료 이미지나 무료 영상 페이지를 홈페이지를 찾아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사실 퀄리티가 좀 낮은 영상이나 이미지? 그 친구들만 조금 무료고 대부분 다 이렇게 유료를 쓰게 돼 있어요. 게다가 이제 무료로 가져가더라도 꼭 출처를 밝히거나 아니면 완전 개인적인 용도만 써야 된다. 이런 저작권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픽시어웨이는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고 출처조차 밝히지 않아도 되는 아주 정말 놀라운 무료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이미지만 있느냐? 영상도 엄청 많이 있어요. 자, 들어와 보시면 여기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음악, 사운드 이펙트까지 엄청 많죠? 이 중에서 원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진짜로 무료 다운로드 써있죠. 그리고 라이센스 자체가 상업적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출처도 안 밝혀도 된다. 이 사이트 강추합니다. 이 사이트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폴더를 만들 거예요. 작업 폴더를 만드실 건데 아무데나 원하는 곳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샷컷에서 사용하게 될 그런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한 곳에 모아두고 이제 소스들도 한 곳에 모아두면 관리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전에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는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가 너무 쉬우니까 더블 클릭하시고 어그리 동의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인스톨 해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굉장히 파일도 가볍고 프로그램 자체도 가볍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친해져 보자고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왜 친해져야 되느냐? 시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재생 목록? 이렇게 막 글이 많아요. 아,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프로젝트. 설명이 굉장히 많으네. 복잡한데? 타임라인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전혀 겁먹으실 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다 똑같아요. 최근 항목, 재생 목록, 타임라인, 필터, 안 보이네. 여기 타임라인 옆에 탭에 필터 있죠. 키프레임, 타임라인 옆에 키프레임 있죠. 여기 재생 목록 옆에 필터고, 타임라인 옆에 키프레임 있습니다. 사용을 하시다가 이런 메뉴들을 없어졌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못 쓰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재생 목록에는 이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도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 자기는 안 눌렀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렇게 하다보면은 편집을 하다보면은 나도 모르게 창들이 사라질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라진 녀석이 안 보인다. 그럼 여기 있죠. 이걸 눌러주면 돌아오고, 타임라인이 사라졌다. 타임라인 눌러주면 살아서 돌아오고, 작업 이력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었죠? 작업이 있었나요? 어쨌든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는 그 각종 창들의 이름을 넣어놓고 자주 쓰는 것들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메뉴 아이콘들이 있고요. 여긴 사전 설정 메뉴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각각 눌러보면은 오디오를 누르면 오디오의 편집에 유용한 그런 창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편집에 유용한
자주 쓰이는 그런 창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게다가 그 위치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 창 조절할 때 여기 X를 누르면 없어지고, 요걸 누르면 창이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드래그를 해서도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누르면 이렇게 여기 떠있죠? 왔다 갔다 여기 떠놔야지.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들어가요. 어디 갔지?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리면 오디오 누르면 오디오에 필요한 이런 창들이 생겨요. 플레이어로 가면 FX로 갈게요. FX로 가면 여기에 조금 더 바뀌고요. 편집으로 오면 편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사실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밑에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컷 편집을 준비를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되고 파일을 추가해서 파일 열기를 해서 파일을 추가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시작하기 여기 보시면 여기 새 프로젝트라고 있죠. 여기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기 위해서 프로젝트 폴더를 눌러서 아까 만들었던 폴더를 가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아무거나 써주세요.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짜잔,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옵니다. 어라?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뭐죠?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잘못된 거 아니고요. 여기는 미리 보기 창입니다. 말 그대로 미리 보기 창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타임라인에서 편집을 하거나 그랬던 내용을 이렇게 미리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거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임라인에도 아무것도 없고 재생 목록에도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파일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파일을 열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프로그램을 합시다.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영상 편지 하나 쓸게요. 실습. 이름을 넣으시고 시작. 아무것도 없죠?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어디 있죠? 바탕화면에 소스에 이건 제가 따로 하는 소스고, 오늘 했던 거는 바탕화면에 이거 소스에 햇살을 눌러볼게요. 열렸죠? 근데 여기서 그냥 놓으면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진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타임라인에까지 움직여줘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 보이시나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재생 목록으로 가고요. 재생 목록에 있는 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 타임라인 있는 쪽에 또 더하기 보이시나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여기 타임라인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타임라인에까지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를 할게요. 자, 사진입니다. 이미지, 사진. 이미지는 사실 그 순간이죠. 사진은 그 순간을 딱 찍는 거잖아. 그래서 영상에서 봤을 때 정말 그 짧은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0.0000에서 그냥 붙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이미지나 사진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재생을 시키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순간이기 때문에 뭔가 살짝 지났다가 그냥 진행이 돼버려요. 그럼 뭐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럼 안 되니까. 우리는 영상 도중에 이미지를 넣어서 여기 있는 내용도 설명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여기 이미지가 열린 상태에서 여기 화살표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 3개죠 화살표가. 지금 요 뒤에 화살표 조금 뒤에다가 이렇게 클릭, 그럼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시간을 이 이미지가 이만큼의 시간 동안 재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영상과 동일하게 재생 목록에 플러스 버튼을 넣어주고 열기구를 선택한 다음에 또
타임라인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 줍시다. 그러면 파일은 모두 추가가 완료됐습니다. 자, 한 번 더 PPT로 되짚어 드리면 파일 열기, 여기 파일 열기 한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재생 목록에 추가를 시켜주고, 파일 열어서 플러스를 눌러서 재생 목록에 추가하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타임라인으로 가기 위해서 더하기 버튼을 또 눌러주시면 타임라인까지 오게 되고요. 이미지도 파일 열기를 해서 한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 화살표를 눌러서 화살표 뒤쪽을 눌러서 여기 조금 나오게 해주시고요. 재생 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스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재생 목록까지 들어왔다. 그럼 얘를 또 그냥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컷 편집입니다. 컷 편집, 편집점 이동을 하는 거랑, 그리고 잘랐으면은 제거하거나 지우고, 그 자른 부분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작업 도중에 생긴 중간중간 공백들을 또 제거를 해줘야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은 여기 편집점 이동은 요 위에 여기 시간이 있죠. 이렇게 6분 05초, 6분 10초, 10초인가요? 어쨌든 여기 시간이 있는 요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얘를 드래그해서 이동하면은 움직여집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Shift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만 이동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Shift Alt는 여기 있고요. 자, Shift Alt로 이동하기. 편집점은 이렇게 누르면 이동 가능하고, 잡아서 드래그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해요. 여기가 너무 공간이 적기 때문에 뭔가 하다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빨리빨리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Alt랑 Shift랑 Alt를 누르시고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편합니다.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그냥 Alt Shift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더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죠. 이번엔 자르기입니다. 자르기는 원하는 편집점에다가 편집점 위치에 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보면 재생헤드 위치에서 자르기.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S 키보드에 있는 S 요걸 좀 잘 보시고요. 요걸 클릭하면 당연히 잘라지죠. 근데 이거보다 아까 S 기억하셨죠? 편집점으로 이용하고 S키를 눌러주세요. 바로 잘립니다. 자, 자르기 보여드릴게요. 우클릭, 자르기 이렇게 잘라지고, 움직여서 S, 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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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엄청 간편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제거하기예요. 제거하기가 뭐냐? 말 그대로 불필요한 부분에, 영상에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불필요한 부분, 우리가 좀 전에 S를 눌러서 잘랐던 그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서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또 메뉴가 뜹니다. 제거 보이시죠? 그 X 보이시죠? X 꼭 잘 생각해 두시고요. 제거가 됐어요. 뭐가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는지 봅시다. 이 중에 여기를 없애볼게요. 누르고 우클릭, 제거. 없어졌죠? 또 제거를 해볼게요. 아까 X였죠? X. 워낙 지우고 싶은 부분을 누르고 클릭하고 X. 누르고 X. 자를 거면 편집점을 이동해서 S. 지울 거면 선택해서 X. 쉽죠? 제거하기도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제거하기도 끝이고요. 자, 이제 지우기예요. 지우기. 제거하기가 있는데 지우기는 왜 필요한가요? 제거하기랑 지우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 지우고 싶은 클립 부분을 역시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키. 키보드에서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요 근처에 있고, 그냥 일반 키보드에는 옆에 숫자키래, 방향키 있는 위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우면 이렇게 사라져요. 빈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지워볼게요. 여기를 선택해서 델리트 키로 지우면 그냥 이렇게 지워집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비어 있겠죠. 자, 지우기까지 했고, 이동하기. 이제 자른 클립들을 이동을 해야겠죠. 자, 이동하기입니다. 자, 이동을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냥 잡아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그 미세하게 정확한 위치에 딱 맞게 이렇게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라내게 붙여넣기, 그 각종 문서 프로그램 있죠. 한글이나 워드, 뭐 PPT 또는 어쨌든 그 수많은 텍스트를 편집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되돌리기, 잘라내기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컨트롤 Z 다 돼요. 여기서는 이제 잘라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잘라내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로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곳으로 편집점을 이동시켜 준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우클릭해서 봤을 때 붙여넣기 메뉴는 없었어요. 단축키란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데 모든 메뉴들을 다 거기다 써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것들만 사실 메뉴에 오픈되어 있는 거고요. 그냥 컨트롤 V, 키보드에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원하는 곳에 붙습니다. 자, 이동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색하고 이렇게 원하는 데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붙이면 되긴 하는데 조금 번거롭잖아. 만약 여기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은 겹치네 막 이렇게 되죠. 이거 뭐예요? 겹쳤어요? 이상해졌어요? 이거 원래 그런 거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놀라지 마시고요. 자, 하지만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내가 여기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얘를 컨트롤 X, 컨트롤 V. 여기 뒤로 앞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자, 자세히 보세요. 시간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여기다 놓고 붙여넣기 해볼게요. 여기에 붙었죠? 요거는 우리가 컨트롤 V 하는 순간에 원래 있던 편집점에서 붙고 편집점은 그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조금 이상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보셨죠? 정확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공백 제거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공백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이 공백들은 있으면 아까 재생에서도 보셨듯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검은 화면이 나오게 돼요. 편집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공백 제거하는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공백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공백을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제거를 누르시면 돼요. 쉽죠? 제거가 됐어요. 자, 자르기랑 이동하기, 제거하기를 한 번씩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움직여서 편집점으로 원하는 대로 Shift Alt 누르고 움직여서 S 눌러서 잘라주고요. 다시 S 눌러서 잘라주고 이거를 제거하려면 X 제거가 됐죠? 그리고 다시 잘라주고요. 얘를 이번엔 델리트 키, 지우기 됐죠? 이동하기 이렇게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컨트롤 X로 잘라내고 컨트롤 V로 붙여넣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공백을 제거를 해야 되죠. 공백을 선택하고 X. 오? 어디갔어? 이렇게 X 누르면 됩니다. 좀 전에 2번이 눌렸나봐요. 공백을 누르고 키보드 X. 어때요? 간단하죠?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 시키는 거는 스페이스바, 멈추는 것도 스페이스바, 그리고 자르는 거는 S, 그리고 제거하는 건 X. 스페이스바 S, X만 알면 편집은 끝입니다. 컷 편집은 끝입니다. 다 했네요. 이제 편집을 좀 멀티 트랙에서 해야 돼요. 트랙 한 군데서만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자르고 옮겼다가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이건 버렸다가 다시 꺼냈다가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작업은 멀티 트랙에서 하게 됩니다. 게다가 효과를 주거나 그럴 때도 기본 트랙은 이제 원본이고 이 위에 하나씩 효과들을 얻는 거예요. 자막도 요 위에 멀티 트랙에 하는 거고, 다른 뭐 각종 사진이나 이미지 아니면은 효과들 그런 것도 다 그 위에 다중 트랙에서 하는 겁니다. 자, 비디오 트랙 추가하기부터 볼게요. 비디오 트랙 추가하기는 이제 여기 타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 출력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요쪽 부분에서 가서 우클릭을 하면은 트랙에 관련된 이런 메뉴가 또 나와요. 트랙 작업이나 트랙 높이. 그래서 우클릭한 다음에 트랙 작업에 비디오 트랙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 트랙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트랙을 이렇게 추가하다 보면은 그 노트북을 쓰시거나 그 화면 사이즈가 크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좀 보기가 불편해요. 여기 밑에 잘리죠. 뭐 2개까지는 괜찮은데 한 3개, 4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작업할 때 한 5개까지도 5개, 6개까지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션 그래픽이나 타이포그래픽을 하게 되면은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트랙 높이를 조절하면 되겠죠. 여기를 사실 드래그해서 위쪽을 좀 줄여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거 미리 보기가 너무 작아지면 또 편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트랙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출력 쪽에 있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트랙 높이, 트랙 짧게 하기, 길게 하기, 초기화 이렇게 있죠. 짧게 하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짧아졌죠? 더 하면 더 짧아지기도 하고, 뭐 길게 하기를 하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중 트랙이 되면은 여기 이제 있던 클립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동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거가 1번이 밑에 있고 요 2번은 요 위에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맨 밑에 있던 거는 원본,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가는 그 영상이나 그 이미지나 그게 되겠죠? 메인으로 가는 게 맨 밑에 있는 거고, 다중 트랙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하나씩 얹는 거예요. 자막을 조그맣게 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사진을 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로고나 그런 특별한 이미지들을 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수효과도 얹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편집을 해볼까요? 이쪽, 여기 타임라인 아닙니다. 이쪽 출력 쪽에 오셔서 우클릭, 트랙 작업, 비디오 트랙 추가. 생겼죠? 하나 더 해볼게요. 저는 비디오 트랙 추가 3개. 이러면 좀 복잡해지네요. 이렇게 늘리면 되긴 하는데 왜 여기가 점점 조그매지기 때문에 좀 편집하는데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트랙 높이 짧게 하기. 많이 짧아졌죠? 트랙 높이 초기화. 원래는 이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러면 편집 어떻게 해? 그쵸? 트랙 높이를 짧게, 한 번 더 짧게, 이 정도로 해서 쓸게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마음대로 이동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재생을 해보면
요거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원본은 밑에 있고 여기 위에 하나씩 자막이든 이미지든 로고든 원하는 게 하나씩 트랙을 추가해서 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첫째 날 강의를 다 보신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러면 또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빠바이.